영호남간을 바로 이동하는데 도로교통은 당장 개설된 몇 가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효율적인 경로로 자동차를 운행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철도의 경우 도로교통보다 상황이 열악하여 경전선이 전부인데 이 경전선은 현재 모든 구간이 철도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 게 아닙니다. 철도보다 버스를 더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 시간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영호남간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오늘은 광주 부산 간의 대중교통입니다. 여기 광주 유스케어입니다. 금색 프리미엄 버스가 나가고 나서 바로 들어오는 이 버스가 이번 시간에 제가 이용할 20시 광주발 부산 서부행입니다. 좀 전에 금색 버스는 19시 53분 임시차였고 이게 정규차인데 보시다시피 좌석이 다 나갔습니다. 일요일에 이동할 사람들 워낙에 많다 보니 임시차 편성까지 나온 겁니다. 20시 정규차 드디어 유스케어에서 나섭니다. 네, 좀 전부터 영화 채널을 좀 틀었었나 보네요. 버스 안에서 영화 채널 트는 게 좀 드문 일인데 오늘 재밌게 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단말기 장차인데도 애니메이션 화면 방송 탑재가 되었나 본데 오히려 좋아? 버스 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합니다. 광천 사거리로 이동해서 좌회전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우남동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순천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서광주 IC와 우남동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광주행 경로의 역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동운 고가를 통해서 광주선 바로 위를 지나갑니다. 지금 이 도로가 1번 국도인데요. 이 도로가 광산 IC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남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1번 국도에서 벗어나고 중해공원 입구 상거리로 이동합니다. 그 지점에 바로 서광주 IC와 바로 연결되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서광주 IC가 호남 고속도로 상에 있는 지점인데 그 호남 고속도로는 논산에서부터 순천까지 이어주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번 시간같이 부산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하는 버스라면 서광주 IC에서 순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용봉 IC, 동광주 IC, 문흥 IC, 동광주 요금소 순으로 이어집니다. IC가 아닌 본선상에서 요금소를 만납니다. 여기에서 통행권 발권을 받고 고속도로 본선 운행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요금소 바로 다음에 만날 지점이 고서분기점인데 남원 대구 방향으로 가는 버스라면 꼭 이용할 고속도로입니다. 순천까지 68km 남았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의 종점부는 서순천 IC지만 남해고속도로와 한도로로 연결되어서 순천 IC로 한 번만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고서분기점 이후로 창평 IC, 대덕분기점, 옥과 IC, 곡성 기차마을 휴게소, 곡성 IC, 석곡 IC가 이어집니다. 이쪽 구간은 노면 아스팔트 완전 재포장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표면이 거칠지 않습니다. 재포장만 했기 때문에 기존부터 있었던 그 커브나 고저차는 여전합니다. 어두운 밤이라 시야가 나쁘고 최대한 신경 써서 운행해야 하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절망적인 시야 그 자체가 아니게... 아니 근데 지금 옥과 IC인데 왜 가로등이 안 켜진 거죠? 가로등이 없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곡성 기차마을 휴게소로 넘어가는 중인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야가 절망적이다 못해 비가 내리는지 잘 보이지도 않을 뻔했습니다. 이번 시간 부산 사상에는 22시 54분 도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약처에선 3시간 소요 예상이랬는데 이때만큼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컵 한번 보세요. 이거 2번석에서 보는데 얼마나 심도 있게 굽었는지 가늠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석곡 IC도 지났고 바로 다음에 주암 휴게소가 기다립니다. 주암 IC, 승주 IC, 순천 휴게소, 서순천 IC가 주암 휴게소 이후의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오, 이게 뭐야? 이거 폭우 아니에요? 야, 기상상황 폼 한번 미쳤죠? 야, 조금 전까지는 빗물이 아예 안 보였다가 여기서 아예 샤워기 채로 튼 것 좀 봐라잉? 여기서 버스가 고객길로 들어섭니다. 이쪽은 순천 1터널을 끼는 구간으로 승주 IC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오르막 차로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 순천 1터널에서 나오고 나면 바로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 이런 구간에서 가속 페달 안 밟아도 속도가 증가할 수 있어서 제이크 브레이크나 리타더를 상황에 알맞게 쓰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승주 IC를 지나고 나서 다시 고객길을 만났습니다. 고객길이 연속으로 이어져서 곧바로 오르막 차로를 다시 낍니다. 서순천 IC로 넘어가는 중이고 고객길을 다 올라가면 순천 2터널을 만납니다. 터널에서 나오면 순천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는 오후 8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나간 시각이 20시 52분이라 간판불이 꺼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주유 시설이 없고 적어도 식당 영업을 안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면 그 다음 남해고속도로 상의 섬진강 휴게소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고객길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지났던 고객길들은 각각 주암제와 쌍암제 구간이었습니다. 쌍암제를 다 내려가고 나면 바로 서순천 IC가 나오고 호남고속도로에서 남해고속도로로 바로 넘어갑니다. 하나의 도로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논산에서부터 정읍, 광주, 순천, 진주, 창원을 다 훑고 부산까지 운행하는 게 가능한 정도입니다. 서순천 IC에서 남해고속도로로 넘어가면 순천 IC, 순천 분기점, 광양 IC, 동광양 IC, 옥곡 IC, 진월 IC가 이어집니다. 또다시 급커브도 이어집니다. 진월 IC 다음에는 섬진강 휴게소가 있는데 남해선상의 고속버스 환승 휴게소입니다. 부산 방향 휴게소에서는 부산 노포와 부산 사상, 마산, 창원, 진해, 울산행과 환승이 가능하고 진주행은 광주 진주 노선부터 섬진강 휴게소 경유가 아니라서 만나볼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노선이 163.2km이고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휴게소 정차를 할 법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승은 일단 안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섬진강 휴게소에 닿았습니다만 아예 1차로에서 운행하기만 하고 휴게소로 안 들어가네요. 출발한 지 1시간 12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앞으로 하동 IC, 진교 IC, 곤양 IC, 사천 휴게소가 이어집니다. 섬진강을 건너면서 전라남도에서 벗어나 경상남도로 들어갑니다. 곤양 IC로 넘어가는 중에 진교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좀 오래전에 지어진 터널인데 터널 내 갓길이 없습니다. 좌측에 비상구가 없습니다만 짧은 터널이라 딱히 와닿진 않네요. 진교 터널에서 나오면 사천시로 들어갑니다. 이제 곤양 IC까지 왔습니다. 이 다음에 나올 곳이 사천 휴게소인데요. 출발한 지 1시간 24분이 경과되어서 이제 좀 쉬었다 갈 만도 할 텐데 적절한 중간 지점이 대충 사천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곤양 IC에서 5km만 가면 사천 휴게소가 나온다니까 한 3분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천 휴게소로 가는 중에 사천 터널을 한번 지납니다. 터널 출구부로 나가니 어우 야 내리막 급커브? 그리고 급커브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고속도로입니다.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서 신경 바짝 써야 한다는 건 당장 이것에서도 비롯됩니다. 아주 인상 깊은 4,000터널 구간을 지나와서 이제 4,000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한번 휴게소에 정차하면 웬만해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는 게 좋죠. 약간 늦은 시각이라 그런지 휴게소에 주차된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버스는 아예 안 보였고요. 다시 길을 나섭니다. 여기는 아직 4천시입니다. 앞으로 축동 IC, 사천 IC, 진주 분기점, 진주 휴게소 및 진주 IC, 문산 IC, 파주시 문산은 말고요. 진성 IC, 지수 IC가 이어집니다. 축동 IC 기준으로 남해고속도로 부산 종점부까지 109km 남았습니다. 이 버스가 남해고속도로 종점부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일단 1시간 좀 넘게 가면 아마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IC까지는 11km가 남았습니다. 4천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진주시죠. 금방 갈 수 있습니다. 4천 IC를 앞두고 3차로가 됐습니다. 이쯤부터는 확장과 개량된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전 구간보다는 약간 쾌적할 겁니다. 다만 그 커브는 개량 이후에도 계속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3차로 구간은 잠깐뿐이고 진주 분기점 이후로는 4차로 구간이 됩니다. 지수 IC를 끝으로 진주시에서 함안군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군북 IC, 함안 휴게소 및 장지 IC, 함안 IC 산인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지금 주변에 경전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래봬도 경전선이 가는 방향과 똑같습니다. 이거 지도를 놓고 보지 않으면 경전선과 같이 가는 건지도 못 알아볼 정도예요. 이제 함안 휴게소와 장지 IC까지 왔는데 버스가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때 함안 휴게소에 여수발 부산 서부행 차량이 하나 대기하고 있었고 어떤 한 사람이 안내를 받아서 그 여수발 차량으로 갔습니다. 제가 자세한 정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말한다면은 아까 사천 휴게소에서 그 사람이 광주발 기사님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던데 원래 이용하는 버스에 복귀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았나 싶네요. 바로 연락이 닿았던 건지 광주발과 여수발 차량끼리 함안 휴게소에서 서로 인기가 가능했습니다. 이제 산인분기점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도로가 갈라지는데 3, 4차로로 가면 동마산 IC 방향 제1지선으로 빠지고 지금 이 버스처럼 1, 2차로로 가면 계속해서 남해고속도로 본선 북창원 IC 방향입니다. 북창원 IC 방향에서 정체 정도가 심하면 제1지선으로 우회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고저차가 심한 구간이 기다립니다. 앞으로 7원 분기점 북창원 IC, 창원 분기점, 동창원 IC, 진영 휴게소 및 진영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창원 중심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빠져서 가는 것이고 조금 뒤에 나오는 북창원 IC에서 나가도 바로 나오는 건 북면이라는 동네입니다. 지금 지나는 이 터널은 길이 2551m로 긴 터널, 창원 1터널입니다. 지금 이 시간대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는 않으나 어째선지 방금 전에 비해서 차량 간격이 갑자기 짧아졌고 속도가 조금 처졌습니다. 이 터널이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름나 있는 게 흠이라면 흠인 것 같아요. 토목 기술을 떠나서 말입니다.
진영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진영 분기점도 같이 있는데 기장 분기점 방향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부산 금정구 쪽으로 들어가는 버스가 있는데 노포 IC 바로 근처에 금정 IC가 있습니다만 막상 금정 IC로 가는 경우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터미널 바로 옆에 노포 IC가 있고요. 앞으로 진례 IC, 진례 분기점, 냉정 분기점이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진영 휴게소는 남해고속도로 상에서 부산 방향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간판에는 마지막 휴게소라는 게 없어서 좀 헷갈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남해 제2지선이나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로 빠지면 거기에 휴게소가 하나 있지만 남해고속도로 북부산 요금소 쪽으로 빠진다면 그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냉정분기점까지 와서 분홍띠 따라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으로 빠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장유 IC를 거쳐 서부산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냉정분기점을 통해 들어가면 곧바로 장유 휴게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방향상에서 유일한 휴게소이자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이후 장유 IC, 서부산 요금소와 가락 IC, 서부산 IC를 지나면 종점부 사상 IC에 닿습니다. 부산 방향 도로에서 가락 IC를 이용하려면 처음부터 서부산 요금소에서 우측 차로로 빠져야 하는데 요금소에서부터 IC로 나가는 진출로가 완전 분리되어 본선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확장 개량 공사를 하기 전에는 지금처럼 서부산 요금소가 범방동에 있질 않고 가락 IC도 서부산 방향 본선에서 바로 나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서부산 IC까지 왔습니다. 바로 다음에 서부산 낙동강교를 통해 낙동강을 건너면 바로 강서구에서 사상구로 들어갑니다. 고속도로는 사상 IC에서 끝났지만 바로 동서 고가도로와 연결되어서 부두 인근의 감만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상 IC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로 낙동대교 사거리와 만나고 우회전합니다. 교차로가 연속으로 이어져서 우회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더 해줘야 합니다. 이후에 낙동대로로 들어왔고 부산김해 경전철 교량 바로 앞에 있는 삼거리까지 갑니다. 도착에 맞춰 도착 안내 영상도 한번 띄워줬고요. 개봉 르네시대역 바로 앞을 지나가서 부산 서부버스터미널까지 가면 여정은 끝납니다. 22시 51분에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 이용한 광주, 부산 서부, 사상 노선은 각지에서 6시에서 22시까지 평상시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일반 고속 19,900원, 우등 고속 25,900원, 프리미엄 33,700원, 심야호 등 28,4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프리미엄 고속버스 마일리지 적립부터 불가능하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총 22회 중 5회는 광주 시종착이 아닌 나주에서 시종착하며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시외버스 정류소가 중간 경유지입니다. 우등버스로만 운행하고 나주 시종착 차량만 면허상 고속버스가 아닌 시외버스로 분류되어 있지만 광주 시종착과 동일하게 고속버스 팀원이나 코워스에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승휴게소는 섬진강 휴게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섬진강 휴게소 공식 경유 차량표는 광주에서 6시 40분부터 17시 10분, 부산 서부에서 7시부터 18시까지. 이긴 한데 어째서인지 부산 서부에서는 17시 30분까지만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일반 고속이나 우등 고속 한정입니다. 섬진강 휴게소에서는 순천이나 여수, 마산, 창원, 진해, 울산 방향 버스와의 환승이 가능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속하지 않는 버스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섬진강 휴게소 환승 가능 지원 불포함입니다. 또 나주 시종착 차량은 섬진강 휴게소에서의 환승 불가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이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광주, 부산 간 이동을 간편하게 해낼 수 있고 한편으로 광주, 부산 간 이동은 도로교통을 많이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전선 상황으로 인한 이유인데 순천 서부 지역의 선로 여건 열악으로 인한 소요시간 늘어짐, 속도 저하 문제와 광주 소재 기차역과 부산 소재 기차역 간을 바로 운행하는 열차편이 아주 대놓고 버스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기차를 떠올리거나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은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 덕을 보고 있지만 고속도로가 그렇다고 완벽하게 환경이 좋은 건 아닌데요. 고속버스가 이용하는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각각의 구간은 1973년에 가장 처음 개통했습니다. 사천에서부터 동쪽 구간은 확장해두거나 부분적으로는 직선화되어 있고 아예 2001년에 새로 개통한 북창원 RC 경유 구간도 있지만 그 안에 비수도권 고속도로 교통량 최다 구간 중 하나이자 유령정체 발생, 교통사고 최다 발생 터널인 창원 1터널이 있는데요. 창원 1터널을 지나가지 않는 대체 방법으로 제1지선으로 우회할 수도 있지만 북창원 RC 경유 구간보다 고저차가 심한 구간이 있고 교통량도 역시 무시 못하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 두 쪽 모두 편도 2차로인데 어떻게 보면 산이분기점과 창원분기점을 기준으로 편도 4차로였던 걸 두 개씩 나눠 가지게 된 영향이 큰 것 같죠. 또 광주에서부터 사천까지 구간은 고저차가 심한 구간이 있거나 그 커브가 몇몇 곳이 있습니다. 제1지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는 과거에 왕복 2차로였던 걸 편도 2차로로 개량 공사하면서도 심한 그 커브나 경사를 크게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운행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깜깜한 밤에 운행한다면 이런 환경 때문에 더 운행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광주 부산 서부 노선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은 광주 부산 노포 노선이 있는데요. 광주와 부산 노포에서 첫 차 공통 6시 20분, 막차는 19시 40분, 20시 20분, 21시 중 한 개입니다. 금에서 일요일 기준으로 15회 운행 중이며 부분적으로 일자별 배차가 불규칙하니 더 자세한 배차는 예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고속 19,400원, 우등 고속 28,600원, 프리미엄 37,100원입니다. 부산 서부행과는 다르게 제2지선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김해까지 버스로 이동한 후 부산 김해 경전철을 통해 부산광역시까지 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 부산 서부 노선의 소요시간보다 40분 더 긴 노선이고 거기에 부산 김해 경전철을 통해 대조역까지 이동하는 시간까지만 해도 순소요시간 3시간 54분 정도입니다. 이게 왜 소요시간이 더 긴 거냐면 이게 내에서 마산 창원 경유 노선이거든요. 세 곳을 경유한다고 시간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부산간을 경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에서부터 부전역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추천드리기엔 무리인데요. 철도 이용보다 버스 이용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 챕터에서부터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광주 송정역에서 부전역간은 요금 21,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운행하는 열차는 목포 부전간을 운행하는 무궁화호 열차로 이 열차는 편도 상하행 각각 한 편만 있고 소요시간은 장장 5시간 30분 또는 5시간 42분. 벌써부터 소요시간이 고속버스보다 뒤처집니다. 이건 있습니다. 목포 부전간 무궁화호는 한 편만 있지만 광주 송정 순천간과 순천 부전간만 운행하는 무궁화호가 각각 3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광주 송정 방향은 무궁화호 1941열차와 1973열차끼리 순천역에서 환승대기 9분으로 연결, 1943열차는 순천역에서 18시 44분에 출발하는 1975열차로 환승할 수 있지만 부전 방향은 무궁화호 1972열차가 순천역에서 1944열차와 환승 대기 1시간 7분으로 연결 이상입니다. 그래도 너무 없네. 경전선으로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호남고속선과 경부고속선 열차를 환승을 통해 이동하는 방법으로 광주 송정역에서 출발해 경우에 따라 오송역, 천안아산역 둘 중 한 곳에서 부산행 고속열차로 바꾸어 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순소유시간은 고속버스를 크게 앞지르지는 못하는데 프리미엄 고속버스에 비해서도 요금만 더 많이 지불하는 결과치까지도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설명했던 것처럼 무궁화호가 광주 송정역에서 부전역간을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합니다. 순천에서 동쪽 지역은 이미 개량이 완료되어서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는데 경전선 무궁화호가 다니는 구간 가운데 KTX 열차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전철화가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개선되지 못한 문제는 운행 경로와 선형 문제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부산에서 창원으로 가는데 양산시 물금역이나 밀양시 삼랑직역을 거쳐 돌아가야 해서 당장 도로교통에 비해 거리가 깁니다. 또 순천 서쪽 지역은 지금도 구불구불한 선형을 그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극커브로 점철된 구역을 지나가는데 낮은 속도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보여줍니다. 이 구간은 단선이기 때문에 복선만큼이나 많은 열차를 운행하기도 힘듭니다. 더 많은 열차들을 보기 위해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자니 청주시의 오송역이나 천안 아산역까지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는 만큼 이동거리가 너무 길어지면서 당연히 고속버스 소요시간이 크게 앞지르지 못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상당수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전선 선형을 개량하고 KTX와 같은 열차가 도입되어야 해결될 것인데요. 실제로 계획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KTX 이음에 300km 미만 중고속 모델이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순천 서쪽 구간에서 보성 2호 구간은 기존 선로를 개량하기보다는 사실상 새로운 선로를 설치하는데 나주 혁신도시를 경유하여 광주 송정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의 1, 3, 4공구는 내년 2월 말에 2차를 마감하고 설계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산에서 창원 간 경로는 부전 마산선 설치로 지름길 경로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 낙동강 터널 구간 붕괴 사고로 인해 2023년에도 부전 마산선 운행이 되지 못하고 복구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7월에 발표된 보도에 따르면 240m가량이 토사에 잠겨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고 내년 상반기에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준공을 예상하고 있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보강이나 재시공 등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내년 준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개통 시기가 연기될 사례가 있어 왔던 만큼 이번 복구 공사마저도 제때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완공 이후에도 과연 버스와의 경쟁력을 크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전선 개량 완공 이후에는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광주 송정에서 순천 구간은 단선철도로 건설, 부전 마산선을 포함한 구간을 KTX 이음이 약 9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계획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광주에서 부산 간 고속 시외버스에 비해 장점이자 차별화되는 요소를 크게 가지진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정체를 겪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선이 곧 복선만큼의 열차 운행 빈도를 누리지 못하는 점으로 연결될 것이고, 다음 열차까지의 대기 시간이 고속 시외버스에 비해 길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 소요시간 2시간대가 고속 시외버스에 비해 1시간 빨리 갈 수 있다면 소요시간면은 좋지만, 만일 2시간 30분 소요라면 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뒤 완전 개통 이후의 상황을 봐야 더 잘 알겠지만, 고속 시외버스의 수요로부터 가져오는 건 가능하겠으나 배차면은 종합적으로 큰 우위를 점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광주 부산 간 항공편에 대한 보도자료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김가람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안한 정책으로 부산광역시가 10월 중순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합니다. 과연 광주공항에서 부산 김해공항까지의 항공편이 다시 개설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